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3시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을 위한 무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3시 시장 브리핑, 트레이딩 포인트 및 중요 내용 전달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회원 및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회원 전용 우선 영상, 케어맨 아카데미 및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노하우와 함께 즐거운 투자 생활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엔 모니터 종목 체크라든지 매수 포인트 체크, 공략주 체크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2부 시간엔 회원분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채널과 함께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 좀 가입하시면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시장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트럼프의 빠른 액션, 정책,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 관세 정책이겠죠. 자, 그러나 어제 나온 CPI가 어떻습니까? 높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세 정책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결국은 협상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건드려 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 자동차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또 반대 여론이 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또 리스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SI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충분히 선반영돼서 주가도 하락되어져 있고 제가 볼 땐 미국이 더 불리하다. 그쪽 부분은. 그래서 소비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빅 사이즈로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도 대중국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유한양하고 녹십자에서 주가 하락 사유와 공략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루닛하고 LG전자가 최근에 보면 쏘쏘하잖아요. 루닛은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요. LG전자는 제가 평단 조절하면서 좀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돼서 좀 체크하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요. 수익률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종목의 비중을 좀 확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금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전략도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유한양의 최근 현황들 한번 생각해 보면 더 다른 내용들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결국 랭라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면 다른 포인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나와 있는 뉴스 중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주가 하락 사유 중에서 부작용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주가의 업사이드가 지금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조정이 들어온 내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리포트 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3월 26일과 29일에 개최되는 유럽 폐암학회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주가에 저점 구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포인트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주가가 연속 이틀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유한양만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 어지간한 것들 대부분 차익물이 나오면서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공략 포인트가 있는 건데 내용들이 좋은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SK바이오팜도 수익 실현하고 유한양 모니터링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항상 친절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해 나가고 있다.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앵라즈하고 리브리바트하고 병행요법 이것이 FDA 승인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고 주가가 낮은 점에서 공략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은 뭐냐 가이던스 부분에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평가를 조금 하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4쿼터 실적 안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비용 많이 나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1월달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서 가지고 있다가 수익 실현을 좀 진행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가가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리고 나면 1쿼터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름 다시 회복이 돼 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쿼터까지는 조금 양호한 부분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나타나니까 지금 저점 부분 좀 들어오는 과정과 또 유럽 폐암학회 그 협회에서 발표한 내용들 하고요. 미국 FDA 관련된 내용들하고 조금 뉴스가 좀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나름 반등 요소는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으냐 이 부분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하반기까지 우리가 계속 공략해 가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5월 달이 들어서기 전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또 나름 그래도 기본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플레이를 해나가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니케어 뉴스는 주로 어떻게 돼요? 예, 차트와 또 내용들을 가지고 수익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니까 그런 개념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엔 여기서 수익을 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오다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서 대략 한 저는 12%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물론 전반부에 FDA 승인 이슈가 나올 때 여러분들 40% 이상 수익도 냈었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 갖고 저희는 꾸준하게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드리블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요구가 상승할 땐 거래를 안 하고 뭘로 했어요? SK 바이오팜을 잡아서 우리가 대략 한 17% 정도 수익을 또 냈습니다. 요건 올라간 건 10%가 채 안 돼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다시 눌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여기는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 구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공략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늘 얘기 드리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뭘 기다립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해드리고 그러는데 이거 일단 나올 때까지 뭐 한다? 절대 손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빨간불 양복이 또 들어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언급해 주시면 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도와 매수가 공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래쪽으로 열어두면은 여기 11만 5천 원에 가까운 자리, 11만 7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좀 높은 자리가 12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전에 우리가 공략하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두고 그 시그널들이 떴을 때 공략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용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차트는 어떻게 돼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뭡니까? PER 뭐 30, 20, 뭐 어쨌든 45, 뭐 100 이런 것도 있는데 다 그 뜻이 뭡니까?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표현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그 위에서 춤을 추고 노는 것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술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가미시켜야지만 또 재미난 또 투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도 사실은 전체적인 뭐 성장성이나 영업이익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보면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이 좀 느리게 움직이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낮을 때 사야지만 꼭 나름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 점은 좀 참조하셔서 좀 우리가 투자 여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다기보다는 올라갈 때만 쭉 올라가고 마무리 지을 때 또 쭉 또 한 달, 두 달 빠지고 이런 스타일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한 반기 정도, 6개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의 사유는 올해 독감이 그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올해 이제 그 CGN 같은 경우 또 이런 거 거래했는데 사실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이 너무 늦게 돌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른 거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들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회사 지시세 R&D 비용 증가한 부분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가장 뭐 핵심은 뭐 미국에서 우리 알리글로 같은 데가 매출이 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온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그 내용들은 독감이 좀 돌고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좀 이 영업이익이 좀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던스 체크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4쿼터 내용이 요래요. 요거니까 이 전 쿼터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영업이익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쿼터가 좀 안 좋고 그다음부터 전체적으로 또 괜찮으니까 4쿼터의 영업이익도 안 좋고 1쿼터의 매출도 좀 빠지고 그런 예상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녹십자 같은 경우 지금 당장 공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매출도 어때요? 2쿼터부터
3쿼터, 4쿼터 가면서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뭡니까? 다시 흑자 전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요 점을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조정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반등 부분만큼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수 영업이익이나 내용들로 봐서, 아, 요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조금의 짬짬이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려보는 게 맞겠죠. 당연히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어쨌든 FDA 승인 떨어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놀고 있다가 독감, 겨울철 돌아오면서 이 부분이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부진했죠. 거기다가 미국 매출도 예상치보다 부진하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다 헐어버린 거죠. 왜 적자였으니까요.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말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좀 더 아래쪽으로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께서 또 안 좋아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건 분명히 보유자 입장이시긴 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4쿼터가 적자이고 1분기 흑자 전환이긴 한데, 그럼 지금 정도 수준에서 바로 주가가 반등 치고 올라올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예, 양봉 보면 돼요. 양봉 보는데 누가 사야 됩니까? 예,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 개인 매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봉이 잡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넉넉하게 아래쪽을 보고 있는 것들이죠. 한 12만 원 정도면 글쎄 외국인 기관 매수가 안 들어와도 매수해 줄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 양봉이 들어오고 또 두 번째 양봉은 꼭 확인해야 될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들어온 것들은요.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냥 들어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적 발표도 안 좋고 1분기 매출량도 예상보다는 낮고 전체적으로 보면 2, 3, 4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분기에 좋아지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예, 낮춰져야 되는 건 맞죠. 최근에 어쨌든 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것은 아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있죠. 어떤 분께서는 거래 방식이 느리고 또 천천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 구간에 물량을 많이 담아가지고요. 또 크게 또 수익금으로 승부 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신 분은 녹십자가 좀 낮은 구간에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우리 마마 그 구독자분들이나 또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느리고 무거운 거 대신에 또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제약 중에선 녹십자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뭐 나름 뭐 그래도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저는 흑자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포인트 잡아가거든요. 너무 예를 들면 리스키한 내용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답이 안 나왔을 땐 답이 안 나와요. 제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숙련된 투자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길이 없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예를 들면 제가 채널에서 이야기 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트레이딩 포인트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요. 루니처럼. 이거 적자 기업이면 틀림없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적자 기업은 뭘로 합니까? 모멘텀 거래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루님 매출은 증가하는데요. 영업이익의 개선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조금씩 개선되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이 약간 회색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좀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부분이 없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 거래하는 게 왜 어렵냐고 말씀드리면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더 어떻게 돼요? 적자 폭이 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려워요.
영업이익도 매출도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적자폭이 감소돼서 간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자라고 그러면 CEO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특별히 뭐 투자한 내용들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 AI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볼파라 헬스케어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부분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부터는 앞으로 좀 루닛을 바라보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신문 기사에서는 이런 이야기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은 내용이고 팩트는 팩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약간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래 가치는 상당히 또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또 AI 또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의료 AI 분야에서 또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또 모멘텀이 발생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은 좀 인지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닉 같은 경우 지금 뭐 매출액 부분은 뭐 꾸준하게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영업이익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조금 개선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쿼터까지는 안 좋고 2쿼터에서 조금 개선되는데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은 인지하고 포인트를 잡고 투자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글쎄 작년도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저점 구간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했던 포인트 구간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기였죠. 이 구간에 여러분 이런 시그널 잘 체크해 주세요. 이때는 매수와 매도가 공방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점들이 항상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략하기 좋은 자리에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수익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이때 45%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었죠. 자, 그 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지금 나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잘 거래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확실하게 바닥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래하지 않는 거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런 느낌이 나죠. 매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래쪽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 포인트 잡을 때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래쪽으로 더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고 심지어는 저는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보고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크게 달렸다가 그 후로부터 한 번도 달리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성 부분에서 좀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이게 밸류에이션 얼마까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업은 아니니까. 왜? 뭐니까? 그래도 우리 인지는 하자. 적자 기업이고 성장 기업이다. 성장 기업은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주와는 다르게 믿고 보는 종목은 LG전자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 좋아하는 내용들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께서는 LG전자 그러면 뭐 싫어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죠. 그냥 하나의 전통적인 가치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움직이는 매출. 중요한 건 LG전자의 가장 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는 여름이에요. 그때 뭐 아이폰 매출도 나오죠. LG이노텍 자회사니까. 그것도 값이지 않습니까? 에어컨 매출도 나오고요. 공조 매출 나오고. 대부분 뭐 가전 성수기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있는데 이사도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월달이죠. 여러분 추워 죽겠을 때 뭐 결혼하고 뭐 이사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멋있는 것만 갖고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항상 볼 때 저는 가이던스를 항상 보고 이야기 드리는데, 매출 부분은 동사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아요. 근데 4분기 때요, 매출은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영업이익 부분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재고를 갖다 정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항상 언제쯤에 발생이 돼요. 예, 4분기 때 뭐,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세일 뭐, 삼성 같은 경우는 3세 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세일 페스타 하잖아요. LG도 뭐 그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세일하는 거 LG 세일 페스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들어가지고 좀 열심히 뭐 매출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건 참 광고에서 못 보는 것 같아요. 뭐 구독으로 하잖아요. 지금 전자. 사실은 저는 뭐 구독 베이스로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시니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비단입니까? 그죠? 계속해서 저축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리스로 사고 렌트로 사면 좋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지출이야. 평생 지출이야. 그죠? 왜 집도 평생 렌트로 살지? 이런 표현 한마디만 딱 들여놓으면 렌트로 사는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그죠? 그리고 결국 뭐 구독이 렌트죠.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전은요, 보통 한 번 사면 오래 쓰시는 분들은 뭐 20년도 쓰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내구재 개념으로 좀 보시면서 그 다음에 좀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건 뭐 그냥 삶의 지혜 개념으로 좀 설명드려보고 싶은 것 뿐이고요. 그걸 뭐 3년에 한 번씩 바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자 연결 영업이익 부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북 스쿼터가 안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그죠? 예, 요거 그다음에 1쿼터에 좋죠. 항상 보면 재고 떨어내고 나면 뭐 합니까? 그다음부터는 개선되는 모습인데 개선되는 폭이 쭉쭉 이렇게 엄청나게 개선되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가이던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4쿼터 대비해서 1쿼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LG전자 인도 법인 것도 같이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V자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안 오른 사유는 뭐고 조정받은 사유가 뭐예요? 트럼프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트럼프가 소비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 팍팍 때려가면서 지금 할 상황이냐 아니냐? 아니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는요,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관세 팍팍 때리면서 뭘 할 수 있었는데, 지금 2기 시점에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겨우겨우 잡아가는 그런 현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입니다. 소비재까지 관세 팡팡 때려가면서 해볼 만한 상황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LG전자는 보통 보면 8만 원에서 뭐 7만 7천 원, 뭐 이적 특히 이제 8만 5천 원 이하죠. 이 구간에서는 말입니다. 거의 뭐 바닥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반영도 관세 부분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도 다 선반영해서 주가가 눌려 있기 때문에 저는 평단 조절을 잘 해보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이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8만 5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뭐 급하게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서는 매수할 데가 없었잖아요. 비중이 이때 얼마큼 들어가셨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저도 비중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대략 평단은 8만 1,6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뭐 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뭐 추가적으로 뭐 매수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주가가 여기서 뭐 더 아래쪽으로 뭐 마이너스 7, 8 더 빠졌다고 해도 저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기업의 본연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가이던스가 저렇게 명확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저도 뭐 저걸 해마다 인지해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랫동안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대체적으로 아실걸요? 이 내용이 뭔지. 예,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뭐 한다? 그 부분이 해소만 딱 된다 그러면 주가는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분명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위로 칠 때는 그냥 한 달 내에 위로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빠이빠이 뭐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점은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LG전자는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스몰캡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을 거래하면 나 답답해 미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해보셔야 되고요. 또 SL 같은 경우도 해보셔야 되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해보셔야 돼요. 왜 내 포트폴리오에 수익률로만 승부 보는 게 있고요. 수익 금액으로다 게임을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임을 더 좋아요? 보통 수익률 게임을 더 많이 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말하면 묵직하고 오래 버틸만하고 믿을만한 것들은 수익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말이에요. 뭐 내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투자 자산에 뭐 30%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경험치가 쌓인다고 한다면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단기적으로 승부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뭐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3시에 머니케어 스쿨 회원들을 위한 무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3시 시장 브리핑, 트레이딩 포인트 및 중요 내용 전달을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회원 및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회원 전용 우선 영상, 케어맨 아카데미 및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노하우와 함께 즐거운 투자 생활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